상한가 종목을 잡으면 뼈까지 발라먹었거든요. 아주 뼛속까지 발라먹었고요. 이런 종목은 제가 갖고 있었으면 절대 안 팔았죠. 왜? 제 기법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전일 대비 보합을 깨지 않는, 즉 대표님, 보액시였어. 오늘 장은 어떤가요? 오늘 장은 오늘도 빠졌는데 이제 거래소는 한 1% 가까운 하락을 했고, 코스닥은 뭐 보합에서 살짝 빠지는 수준.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는 사실은 오늘 크게 막 두려운 장세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다른 아시아 증시를 보니까 오늘 홍콩하고 중국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빨리 안 끝나면서 이제 다 연결 계속 꼬리를 물고 있네요. 그래서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래소 지수는 0.91% 하락 마감했습니다. 2621포인트 마감을 했고요. 직전 저점이 2600을 살짝 깬 수준인데요. 2600이야 뭐 장 조금만 불안해도 깨질 수 있으니까 뭐 전저점을 지지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애매하지만, 어쨌든 형태상으로는 아직까지는 1월 말의 저점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저점 같은 경우는 지난 1월 말 그리고 2월 중순 한 830, 40 정도였는데요. 코스닥은 0.14% 하락하면서 871포인트 마감을 했습니다. 양시장 모두 전저점을 붕괴하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힘은 별로 없는 하루였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시아 증시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은 그나마 그 정도, 코스닥은 뭐 거의 보합이었고, 일본 니케이도 약간 플러스였는데요. 이게 이제 홍콩이 5.6%로, 홍콩은 정말 매일 빠졌네요. 중국 상해 같은 경우도 하루에 4% 빠지는 날이 많지 않았는데요. 하루 4%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러시아에서 중국에 이제 좀 전쟁 협조를 요청을 한 거죠. 좀 무기도 좀 주고 좀 지원 좀 해줘. 우리 같은 편이잖아.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하네요. 이게 전쟁이 아닌 평화 시절에서는 쟤네가 같은 편이야? 뭐 이런 게 좀 이렇게 와닿지가 않았는데, 실제 막 전쟁이 나니까 러시아가 중국에 막 이런 도움을 원하고, 계속 한간에는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것처럼 중국도 대만을 노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근데 이제 어찌 보면은 미국이 가장 싫어하는 시나리오가 러시아까지는 뭐 알아서 해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중국이 만약에 뭐 우크라이나 쪽에 무기 지원을 한다거나 또는 대만에 뭐 어떤 행위를 한다는 걸 아주 단호하게, 굉장히 강력하고 단호하게 지금 못하게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러시아의 중국의 전쟁 협조에 미국이 이제 강력한 반발을 했고, 너네 진짜 까불지 마 뭐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을 했고, 그래서 오늘 그런 영향으로 중국 증시 4% 하락은 굉장히 큰 하락인데요. 오늘 아시아 증시에서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홍콩과 중국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나라는 차라리 다행이다 정도? 그러면은 좋은 건 뭐가 있었는데, 유가가 좀 안정을 찾았죠. 전쟁 이전까지 안정은 아니지만 이제 위험한 불은 좀 꺼진 수준. 그래서 결국은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이 경제에 직격탄을 미쳤던 거는 원자재 값 상승, 그 중에서도 유가 상승이었는데, 유가가 좀 이제 급락을 하는 게 그나마 이 주식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여졌던 거고요. 중국 증시가 안 좋았던 건 러시아가 중국한테 우리 도와줘, 중국이 그럴까 말까 뭐 이러고 있으니까 미국이 니네 도와주기만 해 죽어 뭐 이런 상태인 거죠.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번 주에 또 남아있는 아주 빅 이슈들이 3월 16일로 예정되어 있는, 애초에 예정되어 있었던 FOMC 몇 퍼센트 올릴 건데 뭐 0.25는 거의 지금 기정사실화가 된 상태인 거고요.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을 앞두고도 차분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적 시즌에서 실적이 발표할 때 원래 좋으리라고 예상했던 실적이 그냥 그 정도 좋게 나오면 주가에 영향을 못 미치는 거죠. 그래서 지금 0.25 올릴 거야.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 근데 실제 올릴 거야. 그래서 지금은 뜨뜻미지근하게 금리 인상을 앞두고서도 크게 막 무리가 없는 거죠. 다만 이제 실제 금리 인상 0.25가 이번에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연준위에서는 늘 그런 발표들을 하죠. 지금의 상황들을 막 설명하면서 지금 이 정도의 인플레이션 상황에 우리가 좀 더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방어를 하지 않으면 어쩌고 저쩌고 하고, 약간 매파적 발언이 나오면 다음번에 0.5를 올리겠다는 얘기구나 뭐 이런 또 분석가들이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특히 이번 주는 FOMC가 0.25를 올리면서 동시에 다음번에 얼마나 올릴지에 대한 힌트를 주는 날,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플러스해서 러시아의 디폴트 위험, 부도 위험이 이제 계속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도 계속 분석이 나오는 거, 러시아가 디폴트 하는 건 굉장한 일도 아니야. 그리고 이미 1, 2년 전부터 골드만삭스를 비롯해서 글로벌 은행들이 야 쟤네 좀 위험하니까 쟤네 지금
러시아 위험한 상태니까 우리의 나중에 투자금 회수를 할 수 없을지도 모르니까 러시아 채권이랄지 이런 것들은 계속 줄여나가야 돼. 이런 와중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크게 은행권에서 러시아의 디폴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사실 은행주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나자마자 금리 인상을 앞두고서도 급락을 했던 이유가 러시아 채권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였는데 실제 따지고 보니까 별거 없잖아. 뭐 이런 분석들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조금씩 이제 우리의 이 감정들이 조금씩 이제 둔화되고 있는 거죠. 뭐 금리 내일 모레 올린대? 내일 모레 뭐 러시아 디폴트 날 수도 있대? 중국도 참전은 뭐 하지만 뭐 또 무기 달라고 해서 무기 준대? 뭐 이러면서도 그런가 보다. 뭐 이런 상황이 좀 펼쳐지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뭐 거래소 1% 빠지긴 했지만 일단 코스닥이 잘 버텨줬고 중국 증시가 5%까지 빠진 거에 비해서 또는 어제 나스닥이 2% 빠진 거에 비해선 생각보다는 잘 버텼다.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래소 대형주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1% 지수 하락 마감만큼 마감했고요. 7만원 깼네요. 69,500원. 이게 진짜 변동성이 낮은 종목이잖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어느 정도로 움직였냐면 69,500원과 71,100원 60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6만원에서 600원이면 1%잖아요. 삼성전자는 고점과 저점이 그냥 1%에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이거는 약간 단기 매매 트레이딩 입장에서는 진짜 재미없는 종목이다. 반면에 이제 중장기 투자 입장에서는 무겁구나, 묵직하구나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진짜 처음 하는 분들이 그냥 삼성전자를 사는 이유가 안전해서니까 사. 안 망하잖아. 다 인정해. 주가가 많이 빠지지도 않잖아. 다 인정해. 근데 삼성전자를 사면서 막 이렇게 큰 욕심을 내면서 사는 건 참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욕심이 있는 사람은 삼성전자를 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은행과 주식시장 종목 수익률이 중간 포지션이라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제가 늘 그랬잖아요. 은행은 위험하지 않지만 아주 적은 이익률을 주고 주식은 위험하지만 그래도 높은 이익률을 수익률을 준다면 삼성전자는 주식 종목 중에서 가장 위험하지 않다? 그걸 인정한다면 가장 기대 수익률은 낮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하루 1% 움직이면 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1% 하락했고 SK 하이닉스는 오늘 3%나 빠졌네요. 1, 2월달 또는 지난 가을부터의 움직임이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 움직임이 좀 더 좋았었는데 3월달의 움직임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스트레이트로 좀 빠지는 모습이고요.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최근에는 좀 좋은 움직임이에요. 대형주에서 완전 정배우는 아니지만 좀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꿈틀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패턴이 지금 네이버하고 카카오에서 나오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렇게 나쁘진 않고 좀 아쉽다라고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군이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예요. 얘는 진짜 아쉽네요. 좀 잘 버텼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일단 흘러내렸고요. 삼성 SDI, SK이노베이션까지 2차전지 관련주들도 지금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는 이유는 2차전지의 성장성이 끝났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2차전지 관련주들의 힘없음은 약간 원자재가 폭등과 연관은 있어요. 우리가 막 니켈가 급등 이런 거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니켈이 2차전지에 들어가는 필수 원전재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카카오뱅크가 5% 상승한 게 시가총액 상위에서 가장 많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뱅크가 이게 은행주 플러스 카카오의 자회사라서 그런가? 왜냐면 오늘 은행주가 다 올랐거든. 근데 오늘 카카오가 좋으니까 카카오 플러스 은행주, 카카오뱅크 그리고 셀트리온 어제 셀트리온 이제 분식회계 좀 괜찮잖아. 이런 불안함이 이제 사라져서 그런지 오늘도 마이너스긴 하지만 지수 하락보다는 괜찮은 모습이었고요. 은행주가 오늘 전체적으로 좋았다면 실적 좋아서 그동안 잘 움직였던 HMM은 한 7% 빠졌고요. 원전 관련주인 두산중공업도 4% 하락, 엔터주인 하이브도 4% 하락, SK바이오사이언스는 7%나 하락했습니다. 거래소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오늘 카카오뱅크 정도 또는 카카오뱅크가 아니라면 은행주 정도가 좋았고 오늘 플러스를 강하게 내진 않았지만 네이버와 카카오는 좋은 차트를 유지하고 있다. 작년에 네이버 살래 카카오 살래로 그렇게 많이 썸네일을 만들어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몇 달 동안 네이버가 좋아 카카오가 좋아 또 나올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차트가 좀 살아있네요. 살아있다기보단 살아가고 있다. 완전 죽어있다가 꿈틀대고 있다 정도. 오늘 등락 현황을 보시면 거래소 208대 568, 코스닥 542대 810. 그래서 오늘은 한 3개 중에 하나 정도는 오른 날이고요.
거래 대금을 먼저 보시면 삼성전자보다 거래 많이 된 종목은 일단 없고요. 삼성전자도 7천억밖에 거래 안 됐으니까 지금 굉장히 소강 상태다. 굉장히 소강 상태다라는 말씀 드리고 SM, CNC, SM 같은 경우 지금 최근에 지금 굉장히 좋은 움직임 나오고 있죠. 그래서 SM, CNC 12% 올랐고요. 한신기계 7%, 5% 올랐고. LG화학은 진짜 매일 음선으로 빠지네요. 매일매일 음선으로 빠져서 얘는 진짜 3월 달에만 얼마나 빠진 거야? 3월 달에만 22%를 빠졌네요. LG화학 진짜 하락률 높습니다. 그리고 어제 움직임 나왔던 주민터넷이 오늘은 2%, 어제보다 거래 터졌지만 윗꼬리 만들면서 2% 올랐고, 서전기전 같은 경우는 어제보다 오늘 오르면서 거래도 터지고, 이게 이제 원전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고, 비트나인은 신규 상장주면서 좀 조정 길게 받았다가 빵 하고 쳐졌는데요. 이런 종목이 또 이제 마인즈랩이 있죠. 마인즈랩이 신규 상장주로 한 달 좀 이상 이게 조정받다가 어제 음선에 거래 나왔는데 오늘은 양선에 어제의 상승을 뒤엎고 거래도 많이 터졌습니다. 이런 차트들은 이제 좋은 차트들이에요. 오늘 신규 상장에서 비트나인, 마인즈랩 이런 애들이 움직인 거 좀 주목할 필요 있을 것 같네요. 마인즈랩은 AI 관련주로서 윤석열 정부에서 기대되는 업종이다라고 어제 오늘 좀 계속 좀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등락 현황 보겠습니다. 등락 현황에서 상한가가 5개죠. AT세미콘, TS트릴리온, EV 첨단 소재, 중앙 D&M, 서울리고 상한가 5개 중에 AT세미콘은 제가 예전에 이제 상한가 매매 기법 이런 거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전일 종가를 안 깨고 올라가는 걸 계속 주목해야 된다. 그럼 어제까지 점상이었는데 오늘 보시면 오늘 플러스 2%대 출발을 했으면 사실은 새가슴뿐 아니라 정상적인 투자자분들도 만약 이 종목을 갖고 있었다면 팔았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점상 가다가 물량 터지는데 어떻게 안 팔아요?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제가 왕년에 상한가 따라잡기 달인이었단 말이에요. 달인. 예전에 개콘에서 그 김병만 개그맨이 안녕하세요. 저는 아픈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막 때리면 엄청 아픈 표정을 지면서 아픈 적이 없습니다. 막 이런 적 있었잖아요. 웃겨? 근데 제가 상한가 매매 기법이 달인입니다. 저는 상한가 종목을 잡으면 뼈까지 발라먹었거든요. 아주 뼛속까지 발라먹었고요. 이런 종목은 제가 갖고 있었으면 절대 안 팔았죠. 왜? 제 기법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전일 대비 보합을 깨지 않는, 즉 당일 마이너스를 들어가지 않으면 저는 안 팔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거 갖고 있냐? 안 갖고 있죠. 안 갖고 있어요. 갖고 있다라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그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오래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유 종목에서 상한가가 반드시 나와요. 그러면은 이 상한가, 첫 상한가 가는 날 상한가에도 못 파는 분도 있고, 또는 선상한가 상한가를 잘 참아내고 다음날 상한가를 파는 분도 있고, 또는 뭐 더 이상 오른 다음에 파는 분도 있고 한데, 이제 자기만의 그런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한테 그런 질문이 많죠. 매도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요? 매도 타이밍은 내 룰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른 거예요. 그때그때. 이런 연속상한가 종목들은 내 상한가 매매 기법에 따라서, 또는 추세선을 잘 지키고 있는 우상향 종목들은 역시 이평선의 지지에 따라서, 또는 뭐 재료 때문에 스케줄 매매로 산 종목은 그 재료가 언제 나오는지 그 스케줄 매매 기간에 따라서 이렇게 매도 타이밍은 그때그때 달라져요. 근데 이제 보통의 투자자분들은 그걸 모르시니까, 그래서 올라도 못 팔고 떨어져도 못 팔고 이게 이제 반복이 되니까 제가 이제 그럼 퍼센트로 정해서 해라. 못 팔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쨌든 상한가 5개 종목 중에 또 TS트릴리온은 이건 저는 이재명 관련주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오르길래 이게 웬일이냐 그랬더니 이제 안철수 위원장이죠. 이제 인수위원장,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그런 공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탈모인들을 위해서 뭐 절반 가격. 그래서 상한가를 갔고요. 이렇게 개별주들을 이렇게 상한가 5종목 갔고, 여기에는 이제 이런 제약바이오주들 뭐 케어젠이나 국전약 뭐 이런 제약바이오주들 전진바이오판, 이렇게 제약바이오주들 일단 프롬바이오 이렇게 제약바이오주들 좀 쭉 있고요. 제약바이오가 아니고 이제 어제 올랐던 약간 IT 관련주들 중에서는 마인즈랩의 AI 관련주로서 오늘 좋은 차트를 이렇게 만들면서 급등을 했고, 인성정보 같은 경우에 역시 어제 오늘 이틀 올랐는데 비대면 의료 서비스 관련주라고 할 수 있고, 셀바스 AI가 이제 역시 AI로서 마인즈랩, 셀바스 AI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HLB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주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약바이오주가 좀 전체적으로 좋았고,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좋은 거에서 플러스를 한다면 AI 관련주들, 좀 대선 관련 정책 관련주들, 그런 애들이 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고, 한세시럽 같은 경우는 의료주잖아요. 그래서 어제 FNF
또는 화장품주, 아모레퍼시픽 이런 화장품 의류들이 떨어졌던 게 리오프닝에 대한 실망감이라기보다는 좀 중국 선진 쪽에서의 코로나 확산세 이런 것 때문에 오늘 좀 반등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 원서 접수나 이런 거는 확정을 안 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부자학교 5기가 될 것 같네요. 5기. 4기 했었나? 4기 했던 기억이니까 5기. 제가 부자학교 광고를 이렇게 처음에 모집을 할 때 보니까 카페에도 글을 달고 블로그에도 글을 달고 이렇게 했었는데 거의 한 몇 달 지나도 이거를 몰랐네요. 뭐 언제 하시나요? 이런 답이 많은데 합니다. 그래서 3월 마지막 주 화요일부터 3월 마지막 주 화요일이 아마 29일일 거예요. 그래서 3월 마지막 주 화요일부터 10회 정도 코스로 부자학교 줌으로 4기 때처럼 줌으로 할 건데 모집 대상이나 어떤 공부를 할지 몇 시간 할지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이번 주 말까지 공지를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공지는 아직 나가지 않았지만 어쨌든 3월 29일인가부터 매주 화요일 10번 정도 부자학교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이 스케줄이 되신다면 이번 주에 나가는 공지에 지원 자격이랄지 지원 방법 같은 거 잘 보시고 나 진짜 백조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런 분들만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렇게 막 지수가 녹록한 장은 아니에요. 지수가 녹록한 장은 아니지만 1월보다는 훨씬 낫지 않아요. 1월보다. 1월은 거래소 10% 코스닥이 15%가 빠졌었는데 지금 그 정도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약간 아쉬움. 그러니까 3월에 반등이 와야 되는데 왜 안 오지 정도의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뭐 예측은 언제든지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공포감이 있는 장이냐 아니냐인데 1월은 굉장히 급락이 나왔었고요. 2월 초까지도 굉장히 불안했었는데 지금 거의 이제 한 달 이상 뭐 빠질 듯 하더니 그렇게 크게 빠지진 않고 물론 오르지도 못했지만 그래서 약간 지치게 하긴 하지만 많이 공포스럽진 않다. 그래서 조금만 더 이 시간을 견디면 이 견뎠던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상을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견디는 시간들이 만약에 힘드시다면 저와 함께 부자학교 제가 모집 공지 낼 테니까 함께 부자 공부 한번 다시 시작해 보시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까지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여러분들의 부자의 꿈을 함께 합니다. 부자학교 교장으로서 학생을 곧 모집합니다. 파이팅. 이샘사의 장중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세무사입니다. 3월 15일 화요일 11시 장중시황입니다. 현재 거래소 마이너스 0.9%, 코스닥 마이너스 0.4%로 어제 나스닥 하락의 영향으로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에서 일본과 달리 홍콩, 중국 증시가 하락하고 있는데 이는 러시아의 중국의 협조 요청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네요. 바로 미국이 발끈하고 나왔죠. 점점 산 넘어 산인 상황으로 악화되고 있는 모습이라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거래소 시총상위 종목에서는 전체적으로 조정 보이는 가운데 금융주 전체적으로 플러스 상승 보이고 있네요. 코스닥 시총상위 종목은 거래소 시총상위 종목보다 상황이 좋은데 제약바이오주가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좋은 모습입니다. 실적이 수반하는 제약바이오주의 대명사인 클래시스, 수일간 상승하는 가운데 하이로닉, 바이오플러스 등 상승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피볼, 성형 관련주 관심. 전체 종목 상승률에서는 상한가 세 종목의 상승률 탑 30이 6%대로 그리 좋은 개별 종목 움직임은 아닌데요. 상승 종목들 중에는 여전히 러시아 관련 테마주, 대선 이후의 정책주, 코로나 관련주 등의 이름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 중 AI의 움직임 체크하시고 관심. 3월의 절반이 지나고 있네요. 이번 주 금리 인상 이벤트 지나고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3월 남아있는 절반의 포인트일 듯 하네요.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오늘의 한 줄평. AI 관련주 관심. 모델 성공 투자 화이팅!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일세무사 부자 공식 지어내면 돼. 니는 소득 성장률 아른 투자 수익률 재테크는 일세무사.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이세무사 부자 공식 지안 알면 돼. 지능 소득 성장률, 아름 투자 수익률, 재테크는 이세무사.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이세무사 부자 공식 지안 알면 돼. 지능 소득 성장률, 아름 투자 수익률 재테크는 이세무사. 세무사.